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출연자입니다. 이제 퇴근 무렵일 테고 지금 저녁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제는 저도 집에서 이제 열심히 한번 또 떠드려야겠죠. 요즘 뭐 비가 와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을 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일명 노가다 뛰는 사람들은 비 오면 공치잖아요, 보통. 비가 오면은 쉬는 날이야. 쉬는 날이고, 비 안 오면 열심히 일하고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은 야외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쉽기는 하죠. 특히 일당 버시는 분들. 하여튼 힘들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많이 모을 때 모으세요. 모으셔가지고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비투 하지 마세요. 비투 뭐 레버리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적게 벌더라도 그냥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뭐 그런 기업들 종목을 발굴을 해서 투자하는 게 낫지, 무조건 그냥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 회장 이야기를 잘 명심해서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이네요. 뭐 예전에 보니까 200만 원까지 간다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2021년 3월에 SK가 2025년까지 주가를 200만 원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했어요. 200만 원. 말이 200만 원이지 뭐 장난하나. 하여튼 그런 목표를 제가 발표했는데 당시 주가가 5, 6만 원 된 것 같아요. 26만 원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SK 주가는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18일 16만 7천 원으로 완전 추락을 해버렸다. 거꾸로 갔어요. 지금 200만 원이 아니라 16만 7천 원 갔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12.4% 올랐는데 SK는 11.6%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최고점인 그 21년 2월이 36만 500원과 비교를 하면은 43%나 급락을 했어요. 43%나 빠졌다, 하락을 한 거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사업 구조, 높은 부채 규모, 자회사 실적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완전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까 영향을 미친 거죠. 1년 전까지 SK는 주요 자산 운용사의 최선호 주식이었다고 돼요. 최선호 주식이었는데 반도체, 뭐 2차 전지, 바이오, 첨단 소재 등 그 4차 산업혁명 핵심 사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 핵심 성과지표 KPI에 주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높이는 등 주주가치에 신경 쓰는 모습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자산운용사 대표도 그래요. 그 다른 지주사와 달리 인수합병 M&A를 통해 가지고 신사업을 발굴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 투자형 지주회사라는 점도 매력으로 꼽혔다. 투자형 지주회사다. 투자형 지주회사. 그래서 매력으로 꼽혔답니다. 매력 덩어리였다. 하지만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수조 원에 달하는 그 투자 기업의 지분 가치가 급락을 합니다. 투자를 위해서 늘어난 124조 원에 이르는 부채도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작년에만 보니까 2조 1411억, 2조 1411억을 이자 비용으로 썼습니다. 이자 비용으로 썼고, 그러다 보니까 운용사 관계자는 이 투자 기업이 주로 비상장 벤처 기업이었어요. 벤처 기업이어서 금리 상승 충격을 막 고스란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시가 침체되다 보니까 투자금 회수도 난항을 겪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더라. 주요 자회사 업황이 대부분 부진한 점도 원인으로 꼽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유가가 급락하면서 재고자산 그 평가 손실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에서 그 지분법 평가 손실이 커지다 보니 지난 1분기 6,630억 원 영업 손실을 낸 거예요. SKENS에서 수치하는 배당금이 감소한 점도 악재로 이제 작용을 했네요.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이 PBR이 0.4배, 0.4배. 어이구, 저렴하네. 0.4배. 하락을 했어요. 0.4배로.
SK가 적정 기업가치 3분의 1 수준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아주 가장 싼 기업 중 하나로 보여야 한다. 아주 싼 기업이네. 싼 기업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로 SK를 꼽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가 빠진다. 금리가 빠지면은 뭐 SK가 괜찮을까?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튼 그래요. SK. 전 뭐 나쁘다 좋다 보다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하는 걸 추천하는 거지. 무턱대고 증권사가 하라는 데서 하면 할 필요 없어요. 요즘 또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하고 역추종하는 ETF의 거래량이 최근 동반 감소를 하고 있네요. 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박스권을 형성할 거라는 그 예상 때문에 특정 방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대표 우리 코스피 지수 추종 상품이 코덱스 200이 있는데 이 코덱스 200의 지난 하루 평균 거래량이 796만 3,411주, 3월에는 733만 7,926주, 4월에는 603만 2,278주, 주 계속 감소를 하네요. 이달 들어서도 574만 7,246주, 줄줄줄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역추종하는 코덱스 인버스도 있어요. 인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2월 3,147만 4,271주였던 하루 평균 거래가 1,958만 주로 줄어네요. 4월에는 1,942만 주 정도로 쭉쭉 줄어듭니다. 이달 들어서 1,377만 2,002주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인버스도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 등락률을 정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또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곧버스, 그런 ETF도 비슷한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더라.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난 2월 하루 평균 거래량이 2,384만 6,072주를 기록했는데 이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달 들어서 1,276만 2,861주를 이제 기록을 했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도 지난 2월 하루 평균 1억 9,319만 1,313주에서 이달 8,850만 2,521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이 통상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은 코스피 200 ETF하고 코스피 레버리지 그 ETF의 매수세가 강해져 가지고 거래량이 좀 늘어납니다.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많아지면은 인버스하고 이제 곧버스 이제 ETF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곧버스 레버리지 이런 거는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은 완전 피 볼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